자, 이번 시간에는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크게 우리가 네 군데에서 배우게 될 건데, 각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 특징을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밑에 지도에서 보듯이 큰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명들이 발생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도시국가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 주변에 모이게 되면서 함께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제방도 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이 통합되게 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한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배자가 등장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도시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사를 짓고 생산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산물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지만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거를 소유를 각자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유재산제가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 공동 재산을 넘어선 잉여 소유물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배계급, 그 다음 피지배계급 나타나게 되면서 불평등 사회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이전 시대는 석기를 사용하는 석기 시대였습니다. 석기 시대에서 금속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청동기가 발견되게 되면서 이 청동기를 활용한 무기나 그 다음에 제사에 쓰는 물건, 제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제사를 지내는데 청동기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문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는 문자가 발견이 되는데 이 문자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가 발명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문명의 위치를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4대 문명도 다 여기서 나타난 거죠. 나일강 주변에서 나타난 문명의 이름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다음 나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 사이 지역인데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는 나라가 인도죠. 인도 지역에 있는 인더스강 주변에서는 인도 문명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맞습니다. 황허강 중심에서는 중국 문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세계 최초로 도시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 다음 수메르인에 의해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우르, 라가시 같은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각각 도시마다 지역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지역 안에 여기 우르라는 도시, 라가시라는 도시 그 중심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선생님하고 볼 건데 이렇게 생겨서 피라미드 모양 비슷한 신전을 지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각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지역 우르 지역에도 신이 있고 라가시 지역에도 신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왕은
이 하늘의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로 지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그래서 신의 권한을 빌려서 정치를 하는 것을 신권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주변이 여러분 육지예요. 육지. 위에도 육지, 옆에도 육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략을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 죽어서 뭐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통 개방적 지역이다라고 하고 세계 종교적인 세계관은 사후 죽어서보다는 현세를 더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문자는 쐐기 문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이 쐐기 문자는 왕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 제사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 교역 내용 같은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보면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고 태음력과 육십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진법은 보통 십진법을 많이 쓰는데 육십진법이 남아있는 거는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계 볼 때 육십진법 사용하죠.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여러 왕국들이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빌로니아 왕국이 유명합니다. 바빌로니아 왕국도 생겨난 시기, 전성기, 멸망기 이렇게 있는데 최고의 전성기로 꼽히는 왕은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했고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어떠어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청동기를 사용했었는데 더 뛰어난 무기, 강력하고 단단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인에게 멸망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문명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경에 통일왕국이 등장하게 되고 역시나 큰 강인 나일강에서 발전을 했죠. 나일강 주변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변의 땅들이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주변이 다 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이고 여기는 선생님 땅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는 사막이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의 막혀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는 여기는 침략을 많이 받지만 이집트 지역은 이 지역에 비해서는 침략을 받지 않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개방형 지역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폐쇄적 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오랫동안 통일왕국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역시도 하늘의 태양신의 아들이 왕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권 정치를 했고 이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라고 불렀던 거죠. 살아있는 최고의 신으로 봤고 지금도 이집트 지역에 가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죠. 그것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고 이러한 유적지들은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이집트 지역의 문자로는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그림 문자는 말 그대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그림으로 그린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파피루스의 성전의 벽, 파라오의 업적이나 여러 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세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종교관은 사후 세계를 믿어요.
죽어서도 이 삶이 지속된다라고 믿었고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자의 설을 만들어서 관 속에 넣어서 보는 겁니다. 이 사자에서는 보통 이제 죽어서의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죽어서 생활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집트는 태양력, 그러니까 태양을 주기로 하는 그 날짜 세알리는 거를 했고 여기에 십진법, 그 다음 측량하는 기술, 토목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측량을 잘하고 토목을 잘해야 여러분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게 이런 것들이 뛰어난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여러분이 비교를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발생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끼고 발전한 문명이고 이집트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정치 형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똑같이 신권 정치인데 신의 대리자, 이집트는 태양신의 아들, 국왕은 파라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형 지역이기 때문에 개방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적으로부터 이기는 게 중요한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 여기는 폐쇄적인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집트는. 그래서 너무 평화로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좋은 것들이 죽어서도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의 세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믿었고 영혼이 영원하다, 죽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태음력, 달의 주기로 보는 태음력을 사용을 했고 60진법으로 숫자를 세알렸다. 이집트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했고 십진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쐐기 문자, 이집트는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 끝나고 바로 인도 문명이랑 중국 문명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